여러분,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되 충성을 하지는 마세요. 언제나 이 한쪽 발을 살짝 빼놓고 도망가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몸 바쳐 영혼 바쳐 일할 그 단 하나의 회사는 내 회사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강, 그 체력 아껴도. 퇴사 7번을 거치면서 직접 깨달은 것들, 슬기로운 퇴사 생활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퇴 2번, 퇴사 7번에 빛나는 전문 퇴사로 때려치움 매우 좋은 퇴사 요정 여러분의 퇴사 친구 우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때려치움을 경험하며 깨달은 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은 크게 4가지. 첫째,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되 충성을 하지는 말자. 둘째, 언제나 다음 스텝을 생각하자. 셋째, 영리하게 이직해라. 넷째, 업계는 좁으면서 넓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의 퇴사 빔을 맞았으니 어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하되 충성을 하지는 말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몸 바쳐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할 단 하나의 회사는 내 회사뿐입니다. 남의 물건에 충성을 다해서 심신이 피폐해지는 길을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받은 만큼만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급여에 맞춰서 줄다리기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특히 경력 초반에 투자하는 시간들은 3년 뒤에는 10배, 10년 뒤에는 100배로 돌아옵니다. 저도 처음 업계에 진입했을 때는 또래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심지어는 포토샵도 못 쓰는 상태였으니까 오히려 더 못했죠. 그때 이미 포토샵에 3D 툴 쓰고 이것저것 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저는 항상 150%로 일을 해왔고 지금은 국내 또래 애들이 아니라 해외 시니어들과 경쟁해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축적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선은 하루에 주어진 업무 시간 8시간 동안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150%면 12시간이죠. 최소 하루에 12시간은 내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추가 4시간에는 시키는 대로 일하지 말고 영리하게 일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규 8시간 동안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일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일, 배우고 싶은 거, 내 일의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응용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한 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회사 내 입지가 좋아지겠죠.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이면 번아웃 방지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공부를 하면 중장기적인 경력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효율이 증대하면서 고정 업무 시간 8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걸로 또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명확한 목표겠죠. 항상 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현명하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간은 많이 쓰는데 성과는 안 나고 인정도 못 받고 나중에 방향까지 잃으면 이건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내가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게 뭔지, 어떤 걸 개선할 수 있고 내 전문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지 확실한 목표를 세워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절대 도망치듯 나오거나 퇴사 압박을 받아서 타이에 의해서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방향이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상사를 초조하게 만들 만큼 뛰어난 직원이 되세요. 일 못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말고 다른 회사에서 채갈까봐 초조하게 만드는 거. 얘는 내비둬도 아무도 안 데려가 참 든든해. 명퇴까지 함께 하자고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의 상사분들 중에서 제가 더 큰 회사 간다고 퇴사 낙모 꾼 분들 꽤 계시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이직 전에 이미 계약 조건이 좋아지겠죠. 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월급 얼마 받는데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회사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요. 두 번째, 언제나 다음 스텝을 생각하자. 이번에는 좀 전에도 언급했던 목표 설정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볼게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표를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빡세게 일 안 하고 가늘고 길게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좋은 목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다소의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은 분들이겠죠. 저 역시 일 적게 하는 게 목표예요. 단 30년을 조화롭게 적당히 일하고 쉬고 이런 삶보다는 10년 빡세게 고생하고 나머지 20년을 느긋하게 즐기며 사는 게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뭘 가졌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제일 먼저겠죠. 하나의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인생을 써머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3D 아티스트로 업계에 입문을 했고 그 전에는 그림을 간간히 그려왔어요. 08년도에 앱스토어라는 게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내 기술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망했죠. 망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3D를 할 줄 알고 그림을 그리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 중이었고 영상 기술이 있었어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딱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3D, 그림, VFX에 모션 그래픽으로 쌓은 애니메이션 감까지 더해서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VFX를 하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프리렌더된 VFX를 하는 곳이었어요. 게임보다는 영상에 가깝죠. 저는 그 길은 게임 업계 내에서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과 외의 시간에 실시간 렌더링 VFX를 계속 공부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전공, 시각 디자인에서 배운 걸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했어요. 당시에는 장식적인 UI가 대세였는데요. 화려하게 드로잉 들어가고 그래서 원화가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시각 디자인을 공부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촌스럽고 유치하다고 해야 할까요? 게임 그래픽 막 이런 느낌? 게임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좀 더 가독성이 높으면서 유려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시각 디자인에서 말하는 시각물, 특정 분야가 아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시각물에 대한 기본 권장 규칙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참 웃긴 게 지금이야 저는 오히려 너무 심플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뭐 좀 더 단순 명료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기능성 앱에서도 차용할 점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네가 게임 UI를 알아? 유저는 이런 걸 좋아해. 게임 UI는 달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제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VFX도 하면서 시각 디자인과 게임 아트의 중간점을 찾는 UI 아티스트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UI 연출을 할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UI 이펙트는 그냥 추가로 붙는 거야. 그걸 UI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UI 연출은 UX랑 상관없어 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뭐 어쩌라고. 저는 뭐 제가 옳다고 믿는 대로 쭉 했고 지금은 뭐 아주 전문 포지션이 생겼을 정도로 UI 연출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D, 2D, 애니메이션, UI, VFX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프로그래머가 안 돼 하면 그냥 깨갱해야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우현 씨가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픽스를 공부하고 자바스크립트랑 C샵을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고 딱 다른 플러그인 없이 간단한 게임 만들고 쉐이더 짜는 정도? 그래서 쉐이더 공부할 때는 외부 플러그인 안 쓰고 다 직접 손으로 써서 하는 거를 고집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가 제 지금까지의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 번씩 쭉 정리를 하면은 확실한 커리어 플랜을 짤 때 도움이 됩니다. 설령 100%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획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계획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공부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연간 독서량 같은 걸 과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단순히 활자를 많이 읽는 건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취미생활입니다. 그냥 많이 읽는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쓰레기 정보가 많듯이 책도 쓰레기 책이 많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한국에 출장 가면 꼭 하루 정도 빼서 하는 게 교보문고 오픈 시간에 가서 한 4-5시간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 섹션별로 제목이랑 목차 쭉 훑어서 괜찮아 보이는 거 10대 건 골라와서 빠르게 쭉 훑으면서 추려내는 이런 작업을 하면은 정말 괜찮은 책은 한 20권에 한 권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골라낸 거 3-4권 정도 사서 이제 숙소에서 정독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단순히 뭔지 모를 공부를 하는 내 자신에게 뿌듯해하지 마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미로서의 공부라면은 다른 얘기고요. 이제 갓 회사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목표가 흐릿하고 광범위할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많은 가능성이 있고 시간도 있고 세상이 빠르게 바뀌니까 10년 뒤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신입이나 주니어급이면 그 방향만 정하세요. 나는 개쩌는 실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그 계획은 경력이 더해질수록 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영리하게 이직해라. 제가 이직을 7번 할 때 꼭 지키던 규칙은 딱 3가지였어요. 구직 활동하지 않을 것, 이직을 할 때는 무조건 스카웃을 통해서, 현재 회사보다 안 좋은 조건을 가진 곳으로는 가지 않을 것. 여기서 스카웃은 절대 헤드헌터를 통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실무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가지 변명거리가 생기겠죠. 만약 면접 본 거를 현재 회사에서 알게 되더라도 내가 지원한 거 아니야. 그냥 보자 그래서 본 건데? 할 수 있고, 만약 면접을 보자고 한 회사에서 이직이 잦은 걸로 트집을 잡거나 왜 지금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고 하세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거 알고 부른 거 아니야? 너네가 보자며 그거 왜 불렀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길까요? 당연히 본인을 많이 노출시켜야겠죠. 국내 커뮤니티는 당연하고 해외 취업을 노리시면 해외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좋습니다. 비엔스 같은 거 쓰시면 알아서 이쁘게 정리도 잘 되고 아주 좋아요. 여러분, 관종이 되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이 자기 어필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나쁜 관종만 안 드시면 됩니다. 뽕에 취해서 실력보다 과한 관종력을 가진다거나 작업물 올려놓고 칭찬 안 하면 바로 멱살잡이 들어간다거나 유명세를 이용해서 금전적, 성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 삼는 사람이 이상하죠.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이 예비 관종들을 위해서 착한 관종이 되기 위한 3가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내 생각과 다른 게 틀린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내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는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함과 내 말 몇 마디면 상대방의 사상이 바뀔 거라는 타인을 깔보는 마음이 버무러진 아주 안 좋은 행동이니 지양하자. 셋째,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X가 많으니 일일이 빡치지 말자. 이 3가지만 명심해주세요. 마지막 4번째, 업계는 좁으면서 넓다. 사람한테 잘 돼야 되는 거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죠. 혹시나 이직을 많이 하시더라도 이별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회사를 거쳤지만 딱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같이 일했던 리더분들이나 동료분들 가끔 찾아뵙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하거든요. 퇴사를 했다고 거기 사람들 다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능력을 높게 쳐주시고 제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던 분들이니까. 나갈 때도 다들 아쉬워하면서 축하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직급이 높고 경력이 오래된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경력을 쌓아가야 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업계가 그렇듯이 위로 갈수록 사회망이 점점 더 좁아집니다. 정말 어디 장급 되는 분들은 서로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또 어느 조직의 장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의 사회성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별로 거리낌도 없어들 하시고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걸 되게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 말고 되게 괜찮거나 되게 나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소문이 안 좋게 돌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체감이 안 되겠지만 급이 올라갈수록 치명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걸 커버할 빌런 트리가 있어요. 본인이 실력보다는 좀 아첨과 중상모략, 이간질, 그리고 온갖 악패습을 견뎌낼 정신력, 또 이걸 빠르게 학습해서 재생산하는 학습력이 있다. 그러면은 천상 빌런이죠. 이쪽에 또 은근히 확고한 시장이 있거든요. 이직 시장 다 막히고 잘리거나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서 잘려지거나 하는 미래밖에 없으니까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는 힘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잖아요. 업계의 어둠을 담당하는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명확한 목표, 아까 얘기했죠. 빌런이 적성에 맞으시면 빌런 외길을 가세요. 딴 데 나오지 말고. 이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이어 반대로 업계가 참 넓기도 해요. 생각보다 회사 같이 다녔던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 뼈 묻을 게 아니면 사내 정치에 목매지 마세요. 가끔 보면 회사에서 라인 못하고 정치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다른 회사 가면 또 다른 라인이 있고요. 라인에 목매는 애들은 그 조직의 그 라인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시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른 길을 가세요. 사내 라인에 목맬 시간에 회사 밖에서의 네트워킹을 잘 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포지션에 일하는 분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컨퍼런스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커리어에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의외로 면접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보통 면접관은 나보다 직급 높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긴장해서 막 얼어붙고 이러지 마시고 인생 선배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본다 생각하고 면접 결과랑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담소를 나누세요. 생각보다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어디 다이렉터 분이 이직 생각 없냐 그래서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큰 회사였는데 이상하게 자꾸 트집 잡아서 연봉 후려치려고 간보고 저도 사실 그때는 별 이직 생각 없었는데 그냥 얘기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기싸움 하다가 제가 그냥 툭 까놓고 제 마음 바꿀 만큼 큰 연봉 제시하실 생각 없는 것 같고 저도 크게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면 갈 생각이 없으니 면접은 여기까지 하고 후배 아티스트로서 선배님한테 커리어 좋은 점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도 다른 분야에서 되게 잘 나가시다가 게임 업계로 오시고
오신 분이라서.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게임뿐만 아니라 뭐 광고, 영상, 디자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제 커리어 빌드업에 많은 참고가 됐어요. 또 막 1세대 네임드셨던 분이랑 면접 끝나고 막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면서 인생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은 쉽게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바쁘실 텐데 1대1로 시간 내서 얘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직돼서 막 이상하게 그러지 말고 편하게 즐겨보세요. 이렇게 경청하고 호기심 있는 자세가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퇴사 욕구가 생기셨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퇴사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들 질퇴 빠잉.